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한때 배터리 붐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추락 직전에 놓인 기업, 바로 금양의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이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정말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딱 맞는데요. 주가가 19만 4천 원까지 갔었어요. 시가총액이 11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몇천 원짜리 주식이 어떻게 20만 원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금양의 흥망성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총 6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벼랑 끝에 선 스타입니다. 시장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이 회사가 어떻게 거래 정지까지 갔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사실 지금 금양은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주식 거래는 멈췄고 시장에서는 상장 폐지 가능성을 70%까지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거래가 정지됐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2년 연속으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은 이건 거의 퇴출 경고나 다름없는 아주 강력한 레드카드거든요. 결국 24만 명이나 되는 주주들의 운명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추락하기까지 그 반대편에는 정말 믿기지 않는 엄청난 상승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금양이 처음부터 배터리 회사는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래 금양은요, 우리가 신는 신발, 밑창이나 스펀지에 들어가는 발포제라는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이 분야에선 세계 1위일 정도로 아주 탄탄한 기업이었죠. 그런데 2020년을 기점으로 그야말로 당시 가장 핫했던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면서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이 변신에 기름을 부은 3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 국내 3번째로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 그리고 2023년에는 몽골에 있는 리튬 광산을 확보했다. 심지어 사우디에서 4천억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할 거다. 이런 발표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주가가 무려 4,300%나 폭등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그 화려했던 꿈이 재가 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던 그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바로 이 몽골 광산 문제입니다. 처음에 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4조 2,400억 원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66억 원으로요. 네, 4조가 아니라 66억입니다. 무려 98%를 깎아내린 거죠. 시장 분석에서는 이걸 보고 단순한 예측 실패가 아니라 사기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연히 한국거래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금양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해버립니다.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했던 사우디 오일머니 4,050억 원 투자, 이것도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처음엔 금방 들어올 것처럼 하더니 마감일이 2026년 6월까지로 밀려버렸습니다. 시장의 신뢰는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졌죠. 자,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회사 내부에 있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시한폭탄, 바로 6,112억 원의 문제였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6,112억 원. 금양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돈 때문입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요, 1년 안에 당장 갚아야 할 빚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보다 6,112억 원이나 더 많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현금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빚을 막을 수가 없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거죠. 이 위기의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부산에 짓기로 했던 배터리 공장입니다. 금양의 미래라고 불렸던 이 꿈의 공장 부지가 결국 공사는 중단되고 강제 경매에 넘어가서 지금은 텅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씁쓸하죠. 자, 그래서 이제 금양은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경영 개선 계획이라는 걸 제출했습니다. 이제 모든 공은 한국거래소로 넘어갔죠. 금양의 운명을 결정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마감일이었던 4월 23일에 계획서를 냈고요. 거래소가 이걸 20영업일 동안 검토합니다. 그리고 5월 26일까지는 상장 폐지를 시킬지 말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죠.
결국 핵심은 그 6,112억 원의 구멍을 메꿀 현실적인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4만 명의 주주들이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가능한 시나리오는 몇 가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새로운 투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만약 심사 기간 안에 기적적으로 돈을 구해온다면 거래소에서 개선 기간을 더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건 지금 상황에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메워야 할 돈은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과연 금양에게 희망은 남아 있을까요? 한때 시장을 열광시켰던 슈퍼스텔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 결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정말 뼈아픈 것 같습니다.